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교통공사 부사장으로서 작은 나라, 한국의 기술 따위는 필요 없다며 공개적으로 조롱했던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반 코발렌코라는 인물이었죠. 하르키우시 교통공사 회의실에서 그는 당당하게 말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국이라는 강력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막강한 자본으로 우크라이나 최고의 지하철을 건설할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었죠. 한국에서 온 지하철 제안서는 당연히 서랍 깊숙이 처박혔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미국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나라인데 말이에요 라며 비웃기까지 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같은 사람이 불과 3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을 그토록 신뢰했던 그가 갑자기 정반대 입장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코발렌코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2020년 하르키우에서 시작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체가 경제 재건의 물결에 휩싸여 있던 때였죠. 하지만 교통체증은 날로 심해져만 갔습니다. 낡은 버스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지하철은 소비에트 시절 그대로였어요.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낡은 교통 시스템을 견뎌야 하나요? 항해 집회가 연일 이어졌죠. 정부는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뭔가 획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어요.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지하철 현대화 계획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제안서가 쏟아져 들어왔죠. 미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한국까지. 하지만 코발렌코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국 기술이 최고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미국 측 제안은 화려했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거대한 투자 규모를 내세웠죠. 우크라이나를 동유럽 교통의 허브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라는 달콤한 약속도 있었어요. 코발렌코는 완전히 매혹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제안서는 소박해 보였어요. 기술 이전과 현지 교육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였는데 코발렌코에게는 시시해 보였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코발렌코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우크라이나의 지하철은 우크라이나의 자존심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미국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믿었던 미국 프로젝트가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문제들이었습니다. 일정 지연, 비용 증가, 기술적 오류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죠. 더 심각한 건 현지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어요. 우크라이나의 혹독한 겨울과 특수한 지질 구조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설계였습니다. 영하 30도에서도 작동해야 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코발렌코의 인생을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의 딸 소피아의 지하철 사고였죠. 낡은 소비에트 시절 지하철에서 승강장 틈새로 발이 빠진 것이었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딸을 바라보며 코발렌코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안전한 지하철이 있었다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10년 넘게 약속만 해온 지하철 현대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낡은 시설 때문에 고통받았을까요? 그날 밤 코발렌코는 뉴스를 보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여러 나라에 지하철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한국이 실제로는 교통 강국이었던 거죠. 화면에 나온 한국 지하철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며 무엇보다 승객들의 질서정연한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스크린도어라는 안전장치도 처음 보는 기술이었죠. 이게 정말 한국 기술인가? 코발렌코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나라가 이런 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니요. 그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미국 프로젝트는 계속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벌써 3년째 곧 시작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죠. 시민들의 원성은 더욱 높아져만 갔고 코발렌코는 점점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가 내린 선택이 옳았던 걸까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시 길거리에 오후 5시 퇴근 시간에 교통지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버스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매연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18세 소녀 소피아가 대학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30분째 기다리고 있던 소피아는 지쳤습니다. 아빠는 언제 새로운 지하철을 만들어주신다고 했는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낡은 승강장의 틈새에 발이 끼이면서 넘어진 거예요. 으악! 비명소리와 함께 소피아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발목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의식을 잃은 채 응급차에 실려갔어요. 병원에서 급한 연락을 받은 코발렌코는 회의 중이던 것도 잊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코발렌코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아내 옥사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10년 동안 지하철 현대화한다고 해놓고 뭘 했어요? 가슴을 치는 아내의 모습에 코발렌코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발목 인대가 심하게 찢어져서 6개월은 재활치료를 받아야 해요.
코발렌코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만약 안전한 지하철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소피아가 깨어났을 때 첫 마디가 코발렌코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빠, 언제 안전한 지하철이 생겨요? 이제 더 이상 무서운 승강장을 걷고 싶지 않아요. 18세 소녀의 간절한 목소리에 코발렌코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코발렌코는 뉴스를 보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에 관한 특집 프로그램이었어요. 화면에는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철역이 나타났고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이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의 스크린도어 시스템은 지하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리포터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설치 이전 연간 30명이던 사고 사망자가 0.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코발렌코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 이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터키, 브라질, 심지어 폴란드까지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한국이 실제로는 지하철 기술 강국이었던 거죠. 다음날 사무실에서 코발렌코는 몰래 한국 제안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3년 전 서랍에 처박아둔 그 서류였어요. 자세히 읽어보니 내용이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기술 이전, 현지 교육, 유지 보수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안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스크린도어, CCTV 시스템, 비상 대피 시설까지 모든 안전장치가 세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소피아 같은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부사장님, 미국 측에서 또 일정 연기 통보가 왔습니다. 추가 환경평가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코발렌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벌써 몇 번째 연기인지 모르겠어요. 점심시간에 병원에 간 코발렌코는 소피아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그러는데 한국 지하철이 정말 좋대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정말 깨끗하고 안전하더라고요. 소피아의 말에 코발렌코는 가슴이 찔렸어요. 한국 것 말고 미국 기술로 더 좋은 걸 만들어줄게 코발렌코가 말했지만 소피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해요. 친구들도 매일 위험한 승강장을 다녀야 하거든요. 그날 저녁 코발렌코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내 옥사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한국 기술은 어때요? 소피아 친구 아버지가 한국에서 일해봤는데 정말 체계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코발렌코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미국 프로젝트에 계속된 지원과 한국 기술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남은 코발렌코는 인터넷을 검색해봤어요. 한국 지하철에 대한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 국제교통학회 평가, 각국 언론의 찬사까지 모든 자료가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 교수의 인터뷰였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안전성과 효율성 면에서 미국보다도 앞서 있어요. 자신이 그토록 신뢰했던 미국보다 한국이 낫다는 말이었죠. 코발렌코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르키우시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지난 3년간의 선택이 과연 옳았을까? 딸의 사고는 자신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 아닐까?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소피아에게서였어요. 아빠, 빨리 나와서 안전한 지하철 타고 싶어요. 아빠가 만들어주신 지하철로요. 짧은 문자였지만 코발렌코의 마음을 뒤흔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할 때가 왔구나. 코발렌코는 중얼거렸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사고로 인해 깨달은 것은 명확했어요. 국가의 자존심보다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죠. 우크라이나 총리로부터 갑작스러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코발렌코 부사장,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교통장관 회의에 참석하라. 사실 코발렌코는 내키지 않았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아직 남아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코발렌코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타본 한국 지하철의 첫인상은 놀라웠어요. 정말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시끄럽고 낡은 지하철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이게 정말 지하철인가? 코발렌코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노약자에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에서 나오는 순간 코발렌코는 더욱 놀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도 전혀 어수선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길을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질서가 어떻게 가능하지?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와 대화를 나눴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오셨구나. 우리 지하철 어때요? 기사의 질문에 코발렌코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안전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나요? 아, 그거요? 처음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거든요. 기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스크린도어 같은 건 우리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거예요.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 기술을 배우러 오죠. 코발렌코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날 아시아 교통장관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한국 측에서 발표한 지하철 시스템 소개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발표자는 박민수 서울교통공사 이사였는데 그의 전문성에 코발렌코는 압도당했어요. 2005년부터 시작된 스크린도어 설치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승객 안전사고 제로였어요. 박 이사의 말에 코발렌코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설치 이전 연간 사고 사망자 30명이 0.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완벽한 안전을 달성한 거죠. 더 놀라운 건 기술적 세부사항이었어요. 극한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안전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AI를 활용한 예측 관리까지. 코발렌코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박 이사가 말했을 때 코발렌코는 손을 들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온 코발렌코입니다. 극한 추위에서도 이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까요? 박 이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실제로 우크라이나보다 더 추운 카자흐스탄과 몽골에도 우리 기술을 수출했어요. 영하 40도에서도 정상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개별 면담 시간이 있었어요. 코발렌코는 박 이사를 찾아가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몇 년 전 우크라이나에 제안서를 보낸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코발렌코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 건은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박 이사는 이해한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당시엔 우리 인지도가 낮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박 이사가 보여준 세계 지도에는 한국 기술을 도입한 나라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터키, 브라질, 인도, 폴란드. 정말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선택했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한국이 실제로는 교통 강국이었던 거죠. 비결이 뭔가요? 코발렌코가 물었습니다. 박 이사는 진지하게 답했어요. 기술만으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승객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모든 시스템을 승객 안전 중심으로 설계했거든요. 그 말이 코발렌코의 가슴에 꽂혔어요. 승객을 배려하는 마음. 자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었나요? 국가의 체면, 개인적 신념, 정작 중요한 시민들의 안전은 뒷전이었던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서울 지하철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코발렌코는 2호선을 타고 여러 역을 둘러봤습니다. 역마다 다른 특색이 있었지만 공통점은 모두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것이었어요. 강남역에서 내려서 주변을 둘러보던 중 코발렌코는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가 지하철을 이용하고 계셨는데 역무원이 자연스럽게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승객들도 길을 비켜드리며 배려하고 있었죠. 이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코발렌코는 감탄했어요. 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였습니다. 기계와 인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저녁에는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통역관이 추천해준 곳이었어요. 한강을 바라보며 코발렌코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3년간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벤치에 앉아 딸 소피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피아야, 아빠가 한국에 왔는데 정말 대단한 곳이더라. 지하철이 너무 안전하고 깨끗해. 소피아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도 그런 지하철 만들 수 있어요? 응,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아빠가 열심히 공부해서 꼭 만들어줄게. 코발렌코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실려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우크라이나 정부에 보낼 긴급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한국 지하철 기술 도입의 필요성이었어요.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었죠. 마지막 날, 코발렌코는 박 이사에게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프로젝트를 다시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 이사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물론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인천공항에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코발렌코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이제 진짜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편견과 자존심에 얽매여 있을 수는 없었어요. 서울에서 돌아온 코발렌코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한 후였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미국과의 계약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정치적 압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미국 측에서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해온 거였습니다. 계약 금액을 30% 인상하고 운영권도 50년간 연장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코발렌코는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뭡니까? 코발렌코가 미국 측 대표인 제임스 헌터에게 따졌습니다. 헌터는 태연하게 답했어요. 시장 상황이 변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한 거예요. 하지만 코발렌코에게는 터무니없는 요구로 들렸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어요. 미국 측이 제시한 기술 사양서를 자세히 검토해보니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더라고요. 혹독한 겨울에 맞지 않는 시스템, 현지 전력 사정을 무시한 설계였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코발렌코가 기술팀 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3년간 준비했다면서 이런 기초적인 것도 못했다고요?
팀원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제안서와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컸거든요. 그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이 사실은 독일 기술이었던 거예요. 미국 회사는 단순히 중간 도급업체 역할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국 기술이라고 믿었던 게 사실은 짜깁기였다니. 비서가 급히 들어와서 보고했어요. 부사장님, 미국 측에서 현장 실사를 연기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추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인데요. 코발렌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벌써 6번째 연기였어요. 그날 저녁집에서 가족과 저녁을 먹으며 코발렌코는 고민을 털어놨어요. 여보, 내가 잘못 판단한 것 같아. 미국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엉망이야. 아내 옥사나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한국 쪽을 다시 검토해봐야겠어. 코발렌코의 말에 소피아가 반색했어요. 정말요? 한국 지하철 정말 좋다고 친구들이 그러던데. 딸의 밝은 표정을 보니 코발렌코의 마음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다음날 코발렌코는 용기를 내서 상급자에게 보고했어요. 장관님, 미국 프로젝트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미콜라 교통부 장관은 눈썹을 찌푸렸어요. 무슨 말인가? 코발렌코는 준비한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비용은 계속 오르고 기술 사양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아요. 게다가 핵심 기술도 미국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3년간 추진해온 대형 프로젝트에 이런 문제가 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 대안이 있나? 장관이 물었습니다. 코발렌코는 기다렸다는 듯이 답했어요. 한국 기술을 검토해봤는데 모든 면에서 더 우수했습니다. 비용도 합리적이고 기술도 검증되었어요. 하지만 정치적 반발이 만만치 않았어요. 친미 성향의 정치인들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 의존하면 안 된다. 온갖 반대 의견이 쏟아졌죠. 그 와중에 미국 측에서 또 다른 폭탄 발언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현지 직원 고용은 최소화하겠다. 우리 기술진이 직접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원하던 기술 이전과 정반대였습니다. 코발렌코는 분노했어요. 이건 기술 이전이 아니라 기술 종속이잖아요. 회의실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미국 측 대표 헌터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고급 기술은 전문가가 관리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그런 인력이 있나요? 모욕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때 코발렌코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서울에서 만났던 박민수 이사에게서였습니다. 우크라이나 프로젝트 제안서를 업데이트해서 보내드렸습니다. 현지 기술자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어요. 코발렌코는 급히 한국 제안서를 확인해봤어요. 정말 세심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기후에 맞춘 설계, 현지 기술자, 100명 교육, 5년간 무상기술 지원까지. 미국 제안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었습니다. 미국 프로젝트보다 40% 저렴했어요. 그런데도 기술 수준은 더 높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코발렌코는 믿을 수 없었어요. 왜 진작 이런 걸 몰랐을까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코발렌코는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미국 프로젝트에 매달릴 수 없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옳은 선택을 해야 했어요. 딸 소피아의 사고가 준 교훈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코발렌코는 교통부 장관에게 긴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프로젝트 중단 및 한국 기술 도입 건의서였어요. 3년간의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코발렌코의 건의서가 제출된 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3년간 추진해온 미국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한국으로 방향을 바꾸자는 제안이었거든요. 찬반 논란이 격렬하게 일어났어요. 친미 성향의 정치인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 금이 갈 수 있다. 한국 기술을 과대평가하는 것 아니냐. 온갖 반대 논리를 내세웠어요. 코발렌코는 사면 초가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교통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기존 미국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팀원들은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3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걱정이 쏟아졌죠. 하지만 코발렌코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본 것들, 딸 소피아의 사고, 그리고 미국 프로젝트의 문제점들이 그를 확신시켰습니다.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거든요. 그때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시민들이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국 지하철이 정말 좋다더라, 안전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래 같은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다녀온 우크라이나 관광객들의 후기가 화제가 되었어요. 서울 지하철 정말 깨끗하고 안전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국민 여론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발렌코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어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르키우시 문화궁전에서 공개 강연회를 열었어요. 우크라이나 지하철의 미래라는 주제였습니다. 강연회 당일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어요. 젊은 학생들부터 중년 직장인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였습니다. 코발렌코는 무대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솔직하게 고백하려고 합니다. 코발렌코의 첫 마디의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지난 3년간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어요. 고위 공무원이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일은 흔하지 않았거든요. 코발렌코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 기술만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편견이었어요. 지난주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본 지하철은 정말 놀라웠어요. 코발렌코의 목소리에 감동이 실렸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하며 무엇보다 승객을 배려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시민이 질문했어요. 그럼 왜 처음부터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나요? 코발렌코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어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이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정말 그렇게 좋은가요? 코발렌코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스크린도어 시스템으로 지하철 사고가 99% 줄어들었습니다. 제 딸도 지하철 사고를 당했는데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코발렌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개인적인 경험을 털어놓는 것이었거든요. 제 딸이 낡은 승강장에서 다쳤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안전한 교통수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청중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한 어머니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저도 아이가 걱정돼요. 매일 위험한 지하철을 타야 하거든요. 공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미국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나요?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코발렌코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중단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비용은 계속 오르고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기술이었어요. 한국과는 언제 계약하나요?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아직 정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이 지지해 주신다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거예요. 강연이 끝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길고 뜨거운 박수였어요. 시민들이 코발렌코의 용기와 솔직함을 인정해준 거였습니다. 강연 후 많은 시민들이 코발렌코에게 다가와서 격려했어요.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감사합니다. 따뜻한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강연의 소식이 크게 보도되었어요. 교통공사 부사장, 미국 프로젝트 잘못 인정하고 한국 기술 지지 표명 제목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코발렌코를 지지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정직한 공무원이다. 국민을 생각하는 진짜 공복이다. 한국 지하철 빨리 만들어주세요.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어요.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코발렌코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외교 관계보다 우선이다. 실용적 선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미국 로비스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압력을 가했죠. 코발렌코의 앞길은 여전히 험난했어요. 그럼에도 코발렌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언론 인터뷰를 하고 SNS로 시민들과 소통했어요.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크라이나 총리가 직접 나서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시민들의 압도적 지지가 정부를 움직인 거였어요. 그날 밤 집에서 가족과 함께 뉴스를 보며 코발렌코는 감격했어요. 소피아가 아빠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용기 있는 아빠를 둔 게 행복해요. 코발렌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 같았어요. 3년간의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지하철을 만들 기회가 온 거였습니다. 코발렌코의 용기 있는 고백이 역사를 바꾸는 순간이었어요. 코발렌코의 공개 강연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식적으로 지하철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리 직속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코발렌코가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어요. 드디어 변화의 기회가 온 거였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한국 측과의 정식 협상이었어요. 서울에서 만났던 박민수 이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코발렌코는 보리스필 공항에 직접 마중을 나갔어요. 이번만큼은 정중하게 맞이하고 싶었거든요. 박 이사와 함께 온 한국 대표단을 보고 코발렌코는 놀랐습니다. 단순한 영업팀이 아니었어요. 지하철 설계 전문가, 안전 시스템 엔지니어, 운영관리 전문가까지 각 분야 최고들이 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분들이 오실 줄 몰랐어요. 코발렌코가 말하자 박 이사가 웃으며 답했어요. 우크라이나 프로젝트를 진짜 성공시키고 싶거든요.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진정성이 코발렌코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호텔에서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한국 측에서 제시한 계획은 정말 세밀했습니다. 하르키우시의 지형, 기후, 인구 분포까지 모든 걸 고려한 맞춤형 설계였어요. 3년 전 미국 측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스크린도어는 우크라이나 기후에 맞게 특별 제작할 예정입니다. 안전 전문가가 설명했어요. 영하 30도에서도 정상 작동하고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 코발렌코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기술 이전 계획이었습니다. 단순히 시설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을 한국으로 데려가서 6개월간 교육시켜주겠다는 거였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나요?
코발렌코가 물었습니다. 박 기사는 진지하게 답했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일본에서 기술을 배웠거든요. 받은 만큼 베풀어야죠. 그게 진정한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해요. 회의 중간에 특별한 손님이 도착했어요. 바로 한국에서 온 우크라이나 교민 2세인 김옥사나 양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그녀는 서울 지하철 공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크라이나계 한국인입니다. 옥사나의 완벽한 우크라이나어에 모두가 놀랐어요. 한국에서 20년 살면서 지하철의 변화를 지켜봤어요. 우크라이나에도 그런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옥사나가 들려준 이야기는 감동적이었어요. 어릴 때는 지하철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스크린도어가 생기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는 할머니도 혼자서 지하철을 타세요. 안전의 중요성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증언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하르키우시 현장 답사가 있었어요. 한국 전문가들이 직접 지하철 노선을 걸어보며 조사했습니다. 코발렌코도 함께 다니면서 그들의 전문성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이 구간은 지반이 약하네요. 특수 공법을 써야겠어요. 여기는 상권이 발달해서 역사를 크게 만들어야겠고 한국 전문가들은 세심한 부분까지 체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녁에는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인사들과의 만찬이 있었어요. 미콜라 교통부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장관도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한국 분들의 전문성과 성의에 감동받았습니다. 장관이 말했어요. 이런 파트너라면 믿고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급속도로 좋아졌습니다. 박 기사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교육시켜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우크라이나 지하철 전문가를 키우는 거죠. 정말 장기적인 비전이었어요. 그때 코발렌코의 딸 소피아가 목발을 짚고 나타났어요. 사전에 약속했던 깜짝 방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예요. 아빠가 한국 지하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한국 대표단이 소피아를 보고 감동했어요. 특히 옥사나가 소피아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언니가 서울에서 가져온 선물이 있어 작은 지하철 모형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만들어줄 지하철이야. 소피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이런 게 생기나요? 응, 언니가 약속할게. 네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지하철을 꼭 만들어줄게. 옥사나의 약속에 소피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코발레코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라면 정말 좋은 지하철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인간적 신뢰가 바탕이 된 협력이었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 한국 측에서 깜짝 발표를 했어요. 우크라이나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한국 정부에서 특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기술교육센터 설립과 장학금 지원까지 포함해서요. 코발렌코는 감격했어요. 이런 대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배려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도 좋은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공항에서 한국 대표단을 배웅하며 코발렌코는 다짐했어요. 이번만큼은 절대 실패할 수 없다. 이분들의 진심에 보답해야 한다. 박 기사도 악수하며 말했어요. 우크라이나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에요. 함께 해봅시다. 그날 밤 코발렌코는 아내와 딸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야. 한국 친구들과 함께 세계 최고의 지하철을 만들어보자. 가족의 얼굴에도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후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하르키우시 지하철 프로젝트 한국 기술로 확정. 코발렌코의 3년간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꿈이 현실이 될 때였어요. 한국과의 계약이 체결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하르키우시 지하철 1호선 첫 구간이 드디어 개통을 앞두고 있었어요. 코발렌코는 이제 교통부 장관으로 승진해서 직접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결단이 인정받은 결과였어요. 개통식 전날 코발렌코는 특별한 손님과 함께 지하철을 시승해봤습니다. 바로 딸 소피아였어요. 이제 완전히 회복된 소피아는 목발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 정말 우리 지하철이에요? 소피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지하철역에 들어서는 순간 코발렌코는 감격했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한국에서 본 것과 똑같은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스크린도어가 선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어서 안전해 보였어요. 우와, 정말 안전해 보여요. 소피아가 감탄했습니다. 스크린도어 너머로 보이는 선로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딸의 말에 코발렌코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열차가 들어왔어요. 정말 조용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스크린도어가 자동으로 열리면서 시험 승객들이 타고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열차에 타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승무원들이 한국에서 교육받은 대로 완벽하게 서비스하고 있었어요. 안전을 위해 스크린도어가 닫힐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안내방송도 정확했습니다. 아빠, 이분들이 한국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이에요? 소피아가 물었어요. 그래, 6개월 동안 서울에 가서 직접 배워왔어. 코발렌코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운영하는 우크라이나의 지하철이었어요.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하르키우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혼잡하고 무질서했던 모습과는 달라 보였어요. 이제 질서와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역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임산부 한 분이 타셨는데 젊은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배려할 줄 아는구나. 코발렌코는 뿌듯했습니다. 그때 한 초등학생이 소피아에게 다가왔어요. 언니, 다리 괜찮아요? 순진한 질문이었습니다. 응, 이제 다 나았어. 고마워. 소피아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지하철이 생겨서 이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겠네요. 아이의 말에 주변 어른들이 미소를 지었어요.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지하철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바꾸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워온 배려 문화가 우크라이나에도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종착역에 도착해서 내리면서 코발렌코는 한국에서 온 기술진들을 만났어요. 박민수 이사도 개통식 참석차 우크라이나에 와 있었습니다. 장관님, 정말 완벽하게 완성되었네요. 박 이사가 기뻐했어요. 한국 분들 덕분입니다. 코발렌코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2년 전 제 편견을 깨뜨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크라이나가 달라질 수 있었어요. 박 이사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개통 전야제가 열렸어요. 우크라이나 총리를 비롯해 정부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대사도 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정말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총리가 축사에서 말했어요. 오늘은 우크라이나 교통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코발렌코 장관과 진심으로 도와준 한국 친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코발렌코도 소감을 말할 기회가 있었어요. 5년 전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고백합니다. 크기로 나라를 판단했던 어리석음을 반성해요. 한국은 마음이 큰 나라였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딸의 사고가 저를 깨우쳤습니다. 코발렌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기술 선택은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개통식 당일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왔어요. 무료 체험 행사였거든요. 코발렌코는 첫 번째 승객으로 가족과 함께 지하철을 탔습니다. 소피아가 아빠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 약속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지하철이 움직이자 승객들이 환호했어요. 정말 조용하네. 이렇게 깨끗할 줄 몰랐어. 스크린도어 정말 안전해 보여. 감탄사가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최초의 현대식 지하철이 성공적으로 출발한 거였어요. 1년 후 놀라운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지하철 개통 후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가 70% 줄어들었어요. 대기오염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교통 만족도가 95%에 달했어요. 국제사회에서도 주목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우크라이나 지하철 프로젝트를 동유럽 모범 사례로 선정했어요. 한국의 기술과 우크라이나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코발렌코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초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변화 스토리가 전 세계에 희망을 주고 있어요. 소피아는 대학에서 교통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빠처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딸의 꿈을 들으며 코발렌코는 뿌듯했어요.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하르키우시 지하철에서는 매일 수만 명의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배워온 배려 문화도 자리 잡았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죠. 코발렌코는 오늘도 지하철을 타며 생각해요. 진정한 발전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좋은 파트너와 함께 만들어가는 거구나. 한국이라는 믿음직한 동반자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코발렌코는 소피아에게 말했어요. 네가 어른이 되면 우크라이나와 한국이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되어 있을 거야. 정말요? 기대돼요. 소피아의 밝은 목소리에 코발렌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하철 창밖으로 하르키우시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질서정연한 교통 흐름이 도시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한국 친구들에게 정말 고마워해야겠어. 코발렌코가 혼잣말을 했어요. 작지만 마음 큰 나라가 우크라이나에게 보여준 진정한 우정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이제 우크라이나도 다른 나라에게 그런 친구가 되고 싶었습니다.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밝은 미래였어요. 한국과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코발렌코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처럼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우정도 영원히 빛날 거예요. 서로 다른 두 나라가 하나의 꿈을 위해 손잡고 달려온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